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 후배들 중에 이제 약사 국가고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이를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기에 적합한 분들은 이제 약대생들, 모든 학년의 약대생들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중에 특히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 6학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약사고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부 기간, 지금까지 우리 선배분들이 계속 해왔던 공부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0월 초에서 1월 초 국가고시 보는 그때까지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10월 초에 학교별 커리큘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월 초 정도에 실습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뭐 조금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초에 시작해서 약 100일을 두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100일을 잡고 하게 되면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뭐 10시간 이상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정도 100일 정도 잡고 하면 될 것 같고, 뭐 중간에 공부법이 잘못됐던가 뭐 방황을 한다던가 해서 평균 최소 10시간을 넘지 못하는 분들은 이 기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계속 거듭될수록 더 출제되는 게 세분화되고, 그리고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계속 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절대 어국합이라는 이런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 그 기준은 학교 학점 평점이 3.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100일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더 길게 잡고 생약학이나 합성학, 이런 단순 암기 과목들은 미리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뭔가 내 공부법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100일이라는 게 진짜 단 하루 한 시간도 실수 없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쭉 공부해야지 딱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커버하기 위해서는 조금 100일보다 더 여유 있게 잡는 걸 추천드리고, 교시별로 제가 과목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는 이렇게 5과목, 생화학, 미생물학, 예방약학, 약물학, 병태생리학 이렇게 보고요.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교시는 물리학학, 분석학, 약제학, 합성학, 생약학 이렇게 보고, 3교시는 약물치료학, 4교시는 실무, 품질, 행정, 약사법, 이렇게 해서 총 15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공부는 까먹는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전 과목을 하루에 다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 제가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약사고시는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빠르게 포기하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뭐 수능으로 치자면 뭐 1개 내지 2개 내로 틀려야 되는 게 중요한 시험이었다면, 이 시험 같은 경우는 350개 중에 210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인 시험이잖아요. 이 말은 즉슨 너무 어려운 거에 시간 투자를 하지 말고 진짜 맞출 수 있는 거 가져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맞출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것들은 빠르게 포기하고 맞출 수 있는 거를 확실히 짚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뭐를 빨리 버릴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분석학에서 정량에 관련된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 4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거 그냥 깔끔하게 버리십시오. 만약 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잘해서 뭐 이런 거 미리 해놨다 하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게 맞지만 급박하신 분들은 아니면 공부를 잘 안 해서 애초에 이 10월 초에 시작할 때 이 15과목이 다 새로 시작하는 거다. 처음 이제 제대로 공부해보는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일 뒤로 미루고 제일 뒤로 미루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뒤로 밀어두고 그리고 예방약학도 초반에 너무 힘줘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고 되는 데까지 그냥 해서 들어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야지 이걸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뭐 고득점을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다른 과목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사법의 공부 방법은 그냥 매일 꾸준히 매일 1시간 정도는 계속 그냥 읽어보고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고 보통 이 교실을 과락 위험이 굉장히 높은 교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생약학 굉장히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생약학을 확실히 맞춰서 18문제에서 한 15개 정도는 맞춰줘야지 이 4과목에서 깎아먹는 거를 이 생약학이 구원해 줄 겁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분석학에서 4문제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물치료학은 보통 다른 과목들은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면 되는데 약물치료학 같은 경우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공부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총 단원만 해도 한 66단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투자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익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뒤로 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까먹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충해주면서 새로운 걸 익힌다 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뭐 생화학, 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이런 건 뭐 하루에 1시간에서 30분 정도 1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약학은 조금 꾸준히 외워왔다 하면 나중에 가서는 한 30분으로 시간을 줄여서 나머지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물치료학을 좀 공부를 할 때 이 약의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한다 치자면 사실상 약물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이 과목의 개수를 봐도 알겠지만 15과목을 하다 보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물학은 내가 약물 치료학으로 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품질 같은 경우도 좀 답이 없는 과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처럼 너무 뭐 안 된다고 힘 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는 데까지 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뭐 여기서 많이 틀리면 다른 과목으로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 멘탈이 나가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하고 약사법 같은 경우는 아까 약사법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투자하면 만점까지 받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은 행정 약사법에 뭔 하루에 1시간씩이나 투자하나 하지만 1시간씩 투자해서 만점을 받게 되면 고득점을 받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안 된 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잘 보려고 하는 투자 시간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시간씩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100일 잡고 한다면 이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기까지 약사고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